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법과 전문 사회문화 4강 스턴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스턴 보고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지문 분석을 좀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 125쪽을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1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 연구에는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행되었던 2006년의 결과가 발표된 스턴 보고서가 있다 해가지고 1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1문단은 스턴 보고서의 정의가 나타나있죠. 얘는 이제 기후변화의 중요성으로 나온 I이고요. 이제 이 스턴 보고서에는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해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좀 볼 건데, 이 내용에는 기후 변화가 있고 여기를 막는데 막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 막는 거가 있고 기후 변화가 있게 될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실이 막기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좀 더 읽어보면은 이 이제 기후 변화로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 탄소 배출을 줄일 때 경제적 손실을 달리 해석하면,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뜻이죠. 다르게 하면은 각각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의 경제적 이득과 그렇지 않을 때의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를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풀어서 쓰면 기후 변화를 막기를 할 때 경제적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도 막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막기,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가 막기를 적을 거예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안 치는 막기를 하면은 이제 이거랑 말장난을 쳐가지고 나올 문제가 딱 예상이 되죠. 이런 문제가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2번 같은 경우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이런 데에서도 이제 많은 선지가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1문단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스턴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나왔고, 이 기후 변화는 막기라는 이 스턴 보고서 내용에서는 막기가 있고 손실이 있는데 이 손실이 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을 다른 말로 기후를 막기 위해 이제 할 때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는 것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고, 얘는 반대 개념인 거죠.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 기후 변화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물, 자원, 식량 생산, 건강, 환경 등으로 구분된 분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측정되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제 기후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갖춰져 있다. 자, 얘네가 장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장기적이라는 포인트가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스턴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스턴 보고서에는 이 녀석들, 이 부정적인 게 영원성을 갖고 있다 했죠. 그래서 반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을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죠. 요거. 이 녀석은 단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스턴 보고서에서는 얘가 좀 더 중요하다 했죠. 기후 있는 손실.
이 손실은 영원히 발생을 한다고 스턴 보고서는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는 데 쓰는 비용,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쓰는 비용은 그저 단기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기술의 채택이나 생산 방식으로부터 변화의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용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얘는 좀 짧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문단을 보시면은 3문단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오죠. 이렇게 발생 기간이 서로 다른 값들을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할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할인은 왜 등장했냐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기후 변화를 막는데 비용이 드는 거랑 기후 변화를 때문에 입는 손실 이거랑 얘네가 하나는 영원성을 갖고 하나는 단기적, 즉 얘는 장기적, 단기적이니까 측정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할인은 이런 장기랑 단기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등장한 개념으로 이거는 미래의 값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 좀 여기 밑에다 이렇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시가 있는데 예컨대 현 이자율이 1%라면 10,000원을 빌려줄 경우 내년에는 1,1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 1,100원은 이제 결정하는 이자율, 그러니까 여기 이자율이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이자율. 이 이자율은 예시로 나왔죠. 그래서 예시를 읽어보면은 내가 10,000원을 빌려줬는데 내가 이자율이 1%다 하면은 1,100원 받는 거겠죠. 그러면 이 1,100원은 미래의 1,100원은 이제 현재 10,000원이 가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현재 가치를 미래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이 할인이랑 이자율 얘네가 같다는 뜻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할인을 이제 율로 표시를 하고 이거를 이자율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얘네가 같은데 왜 같냐? 할인율은 이제 이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인 거고 이자율은 현재 가치에 대한 미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밑에 나오면 볼 수 있는데 이때 현재 값의 미래 얼마나 커질지를 정하는 것을 이자율이라고 하고 미래 값이 현재 얼마나 작게 평가를 하는 것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 같은 거는 미래가 현재 얼마나 작게 평가되는지에 관한 내용이고 이자율은 이제 현재가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라고 하는 거죠. 비례 반비례 구문인데 이 비례 반비례 구문 속에서 얘네들이 도치가 된 걸 볼 수 있죠. 즉 얘네들은 같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얘가 문제에 나왔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바로 2번의 문제인데 이 2번의 문제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문단이 끝났고요. 4문단부터는 이제 살인에 대한 이제 할인 요소를 이제 설명할 건데 이 할인 요소는 조금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 보겠습니다. 할인은 미래의 각 시점을 발생할 때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문단에는 할인과 할인 요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수식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식이죠. 얘도 숫자로 안 나올 뿐인데 할인은 미래 값에다가 할인 요소를 곱하는 거죠. 1보다 작은 할인 요소인데
가지고 할인을 이제 구하는 거고, 할인 요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니라 공식에 의해 계산된 0에서 1에서 수치이며 미래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할인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할인 요소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짐이 없어요. 즉 가정인 거죠. 그리고 얘는 0에서 1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은 특정 시점의 할인율과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이다. 그러니까 얘가 미래 가정에 영향을 미친 거죠. 영향. 도식화를 좀 그리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특정 시점의 할인율, 특정 시점 할인율. 두 번째는 기간의 길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할인 요소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해서 할인 요소의 특징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할인 요소의 특징인데, 첫째,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의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 특정 시점의 할인 요소, 할인요라 할게요. 이 할인 요소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 반비례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작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두 시점의 할인율이 같다면, 할인율이 같아요. 할인율이 같을 때 이제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더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미래가 할인 요소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먼 미래일수록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시점의 할인율이 동일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할인율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질 때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면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질 때 이쪽으로 더 멀어질 때 빨리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번째 문단은 좀 중요한 문단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이란 값은 미래 값에다가 할인 요소를 곱한 거고, 할인 요소는 1보다 작은 거를 의미합니다. 할인 요소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냥 가정인 뿐인 거죠. 그리고 얘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이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 특정 시점의 할인율이랑 길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 요소의 특징을 좀 보면은, 첫 번째는 특정 시점의 할인 요소, 그러니까 이런 A 구간이 있고 B 구간이 있고 C 구간이 있을 때 이 특정 시점 A 구간에 할인율이 나는 거는 할인율이 높다는 뜻은 할인율. 얘가 높으면은 할인 요소는 작아진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할인율이 같을 때는 현재보다 미래에서 할인 요소가 더 작다는 뜻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할인율이 고정이 될 때는 현재에서 미래로 멀어질수록 더 빨리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라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미래 시점에 시점 값에 해당하는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현재 가치라는 게 나와요. 이제 좀 머리가 조금 아파죠. 1문단, 2문단, 3문단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은 스턴 보고서, 이 스턴 보고서가 왜 나왔으며 스턴 보고서에 나온 정의, 그러니까 이 특징은 무엇이고 할인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이 할인을 갖고
할인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할인 요소랑 미래값이랑 다 합쳐가지고 현재 가치라는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 미래의 같은 시점에서 발생한 값에는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합니다. 자, 일단은 현재 가치도 할인과 마찬가지로 수식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야겠죠. 미래의 값에 대한 현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 시점 값에 해당 미래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 미래 값에다가 미래 할인 요소 여기까지 나오려나? 나오네. 미래 할인 요소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같은 시점에서 발생한 값에는 같은 할인 요소를 곱한다. 같은 시점에서 미래 값에는 같은 미래 요소, 할인 요소를 곱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각 시점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해당 시점의 할인 요소를 곱한 수치를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구해진다.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게 보이죠? 장기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해당 시점에 미래값이랑 미래 요소를 곱하는 것, 즉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를 모두 더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이 예가 좀 너무 어렵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시간에 이거를 그냥 수직선을 시간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이 5시, 여기를 6시를 칠게요. 7시, 8시, 쭉쭉쭉쭉 있어요. 이 5시에 발생하는 할인 요소 값이 있겠죠. 이 현재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 값이랑 미래 할인 요소가 5시에도 있을 거고, 6시에도 있을 거고, 7시에도 있을 거고, 8시에도 있겠죠. 얘네 값을 다 곱한 값을 현재 가치. 자, 여기도 현재 가치가 발생을 할 거고, 여기도 현재 가치가 발생을 할 거예요. 이 현재 가치를 다 더한 값을 장기간에 해당 현재 가치를 모두 다 더함이라는 뜻이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1에서부터 t까지 t개의 시점에 걸쳐 경제적 손실 V라고 하는데 이 V1, V2, VT로 발생한다고 예상이 되고 할인율에 대한 가정에 따라 할인 요소가 D1, D2, DT로 계산되었을 때 각 시점의 경제적 손실의 현재 가치는 각각 V1 곱하기 D1 그러니까 얘를 V라고 적고 얘를 D라고 쓴 거죠. 이거를 5시로 하면은 V5, D5 6시로 하면은 V6, D6 이란 뜻이죠. 얘네를 다 곱해서 더한 값을 요거라고 표시를 합니다. 라고 나온 게 바로 오문단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1문단, 2문단에서는 스톤 보고서에 대한 내용, 3문단에서는 할인, 4문단에서는 이 할인에 대해서 할인 요소가 나와 있고 5문단에서는 이 할인 요소를 미래로 끌어와가지고 미래 할인 요소랑 미래 값을 곱한 현재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랑 좀 연결이 돼야겠죠. 왜냐면은 이것만 설명하자면은 1문단, 2문단에서 설명했던 스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어지니까 6문단에서 스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6문단이 좀 중요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6문단도 좀 끊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문단 가볼게요. 6문단은 전부 다 합친 거로 6문단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6문단 읽어볼게요. 스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이라고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일단 스턴 보고서 특징 2번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스턴 보고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기후 막기가
기후 손실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이유에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이유는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원칙이랑 좀 다르니까 이유가 나와있겠죠. 그럼 원칙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곱하는 거죠. 이 원칙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바로 3문단에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특징에서 나와있죠.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왜 이렇게 적용이 됐냐라고 이제 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손실이 미래로 갈수록 빨리 0에 가까워지는 요소를 적용을 하면은, 자, 조건을 좀 적을게요. if 장기간에다가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적용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그 현재 가치 총합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할 때보다 크게 작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에 적용한, 즉 얘가 스턴 보고서인 거죠. 얘보다 현재 가치라는 거, 현재 가치가 더 많이 작아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재 가치 어떻게 보였죠? 현재 가치는 미래 값에다가 미래의 할인 요소를 본 거죠. 이 할인 요소 본 건데,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곱한다는 뜻은 그 할인 요소가 크다는 뜻이죠. 이 할인 요소가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할인 요소가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도 작아진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원칙인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3문단에 특징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이제 할인율의 고정, 모든 시점을 갔을 때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현재에서 미래로 갈수록 더 빨리 작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 거죠. 장기간으로 갈수록 현재에서 미래로 갈수록 할인 요소가 더 빨리 작아진다는데, 이 스턴 보고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큰 값, 즉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곱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시식이 나온 거예요. 현재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이 스턴 보고서는 왜 이렇게 적용을 했냐라는 게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뒤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 정책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에 발생을 하고 경제적 이득은 장기에 걸쳐 발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정부는 단기간이 있고 장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경제적 이득, 경제적 손실, 경제적 비용. 그러니까 경제에 쓸 때 나오는 이제 돈을 하는 거죠. 얘는 좀 이득을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데, 따라서 이러한 정책 평가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을 하면은 이 정부가 이제 정책을 하는데 1에 가까운 할인 요소, 즉 얘는 스턴 보고서죠. 이 스턴 보고서 같이 하면은 정책의 경제적 이득이 크게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간다는 것은 요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가면은 원래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할인 요소는 점점 0에 가깝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턴 보고서는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에 가까운 요소를 계속 곱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가치가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 생각도 장기간에 나오는 경제적 이득,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당연히 추구하는데 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고 이제 정부는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이득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적용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돼도 경제적 이득이 계속 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스턴 보고서와 비유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스턴 보고서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의 정책 결과가 할인 요소로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이론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편적 이론들 여기서 적어주세요. 이 보편적 이론들이 있는데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스턴 보고서에서 사용된 할인 요소가 그러한 이론들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크다는 점을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분들이죠.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비판을 했냐? 이 보편적으로 이론 제시된 이론들보다 너무 큰 수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 이론 애들은 0에 가까운, 그러니까 원칙적인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계속 적용을 해야 된다. 많아도 뭐 0.1, 0.0001, 뭐 0.2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스턴 보고서는 1에 가까운 거니까 뭐 0.9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큰 수치를 너무 곱해버렸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 영향, 기후변화, 미래, 얘가 다른 경제적 활동, 얘를 참고를 할게요. 요거랑 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취급의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얘랑 얘는 취급할 이유가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큰 수치로 곱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7문단을 좀 보시면은 실문단은 스턴 보고서에 대한 지지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비판이 나왔으니까 지지자가 나온 거죠. 이에 대해 스턴 보고서의 결론을 지지한 학자들은 기후변화 영향에 널리 알려진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보편적 이론을 제시한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내세웠죠. 이 지지자 사람들이. 그래서 비윤리적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생태계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유한한 영향의 정책 평가를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비윤리적. 미래에 왜 이제 분리하고 비윤리적으로 했냐면은 이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우리 생태계는 영속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 영속성 우리 어디서 봤죠? 스턴 보고서에서는 기후 손실이 영구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생태계가 영속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생태계는 계속 돌아가니까 순환을 하니까 이 생태계에서 영속적으로 가는데 이런 0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하게 되면은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 즉 유한하게 바뀐다는 거죠. 무한해서. 이 유한한 정책은 미래 세대한테는 당연히 불리하겠죠. 왜냐면 정책이 우리 때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이득을 취하고 뒷세대, 후세대한테는 이런 정책을 못 펼치겠다라는 게 이 지지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과 별도로 스턴 보고서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추가가 되고 그 영향이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집단적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턴 보고서에 대한 지문을 좀 분석을 끝내봤는데, 네, 지문 어려워요. 지문이 정말 어렵고 난해한 것도 많고 정보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얘가 어떤 이유로 발생을 했고 얘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각각의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면은 얘가 약간 연쇄 느낌이에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문제점이 이건데 이거는 또 이거고 요건 또 요거다라고 이제 쭉 설명을 했으니까 지문 분석을 이렇게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분석은 끝났고 이제 다음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끊었다가 하겠습니다.